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진화공원 꿈꾸는 섬입니다. 오늘은 비도 오고 저도 쉬는 날이고 그래서 오래된 추억을 한번 꺼내보려고 해요. 많은 분들이 아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제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 그냥 재미난 이야기, 네, 그 러브 스토리를 얘기를 하려고 해요. 그 연애한 얘기 하면 되게 좀 재밌고 막 설레고 하잖아요. 네, 그래서 오늘은 그 이야기를 꺼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얘기를 시작도 안 했는데 난 벌써 설레네. 제가 먼저 남원시 산내면이죠, 산내면. 산내면에 있는 산내초등학교 2000년도에 근무를 하게 되었어요, 보건교사로. 그때는 교장선생님, 교감선생님, 교무선생님 제외한 나머지 선생님들은 다 여선생님이셨어요. 그래서 남자 선생님들은 없었는데 그때는 교대는 남자 선생님들이 되게 귀했잖아요. 근데 저 다닐 때 남학생이 23명이었어요. 300명 중에 23명이었다고 하니까. 네, 그래서 그 남원시 남자 선생님들이 발령이 받으면 남원시 교장 선생님들이 다 이렇게 모셔가세요. 그래서 그때는 이제 여교사 선생님만 계시다가 이제 여교사 선생님이 나가시고 새로운 선생님들이 이제 발령을 받아서 오시는데 우연하게도 자기는 거기를 어떻게 했죠? 성적순으로 온 게 아니고 그냥 지원해서 왔죠. 예, 누가 지원을 해서 이제 남자 선생님이 오시게 되고 그 어떻게 하다 보니까 남자 선생님 두 분이 이제 발령을 받아서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학교가 이제까지 십몇 년 이렇게 쭉 있었는데 다 여자 선생님들만 계시다가 남자 선생님들이 오신다고 하니까 학부모님들도 되게 막 우아해 하시고 아무튼 좀 학교가 좀 들떠 있었어요. 그때 남자 선생님 두 분이 오신다. 아이들은 대사 여자 선생님만 보시다가 그래서 네, 교수씨가 2월 28일 날 학교에 인사를 하러 왔죠. 2001년이죠. 네. 네. 그 감색 물을 들인 개량 한복 한 벌을 입으시고 머리는 허해가지고 그때 새치라고 알고 있었어요. 그래도 뭐 머리 흰머리가 많이 있었죠. 그때도 오토바이 타고 오셨었나요? 그날도? 그때 오토바이 타고 갔죠. 그때. 네. 크루즈 오토바이를 타고 크루즈 다니는데 오토바이를 타고 개량 한복을 입으시고 참 안 어울린다. 네, 저희 학교에 오셨어요. 근데 이제 그때 먼저 서류가 먼저 도착을 하니까 29이라는 나이가 이렇게 적혀 있더라고요. 근데 행정실장님이 30대 초반이셨는데 29이라고 하니까 뭐 내 또래인가 보다 생각을 하셨는데 첫인상을 딱 보시고 다들 나보다 나이가 어린데 이거 말을 놔야 되나요? 어떻게 모셔야 되나? 첫인상부터가 참 안 좋아요, 제 첫인상이. 안 좋다기보다 아무튼 그때 선생님하고 저랑 동갑인 남자 선생님하고 교감 선생님이 새로 부임하셔서 교회에 오시게 되었죠. 그렇죠. 교감 선생님을 새로 부임하신 네, 거였어요? 그때 자기랑 같이 오셨어요. 그래서 날 그렇게 미워했나? 모르겠어요. 아무튼 그 스토리는 다음에 얘기하도록 하고 그래서 이제 발령을 받아서 오셨죠. 그래서 항상 개량 한복을 입고 다니셨고 그래서 이제 교문 선생님이 그 여선생님 세 분이 다 결혼을 하신 상태로 이제 발령을 받아서 가셨기 때문에 저 혼자 이제 아가씨였어요. 교무생님이 보건쌤 이리 와봐봐. 이번에 2명 남자 선생님이 오신대. 어떻게 소개시켜줄까? 아니에요 선생님 괜찮아 막 이러고 있었는데 저도 내심 기대는 하고 있었는데 저는 이제 한 분은 저랑 나이가 같다고 해서 저는 이제 나이가 똑같은 분은 연애 상대로 안 보기 때문에 29 선생님이 약간 호기심이 있었는데 첫 인상을 보자마자 그냥 마음을 접었죠. 네, 마음을 접어야지. 접어야 돼. 네, 마음을 접었죠. 근데 3월 2일 날 그렇게 해서 첫 인사가 마무리되고 3월 2일 날 이제 발령을 받아서 이제 첫 출근하러 오셨는데 보건실에 찾아오신 거예요. 기억나요? 뭘? 여기가 되어가지고 이게 화상을 입었는데 이게 엄청 상처가 오래됐어요. 근데 여기에 델밴드 하나만 띡 붙이고 오신 거예요. 근데 여기 상처가 다 곪아가지고 이게 뭐 소독도 한 번도 안 하셨나 봐요. 곪아가지고 이렇게 막 해맑게 웃으면서 오시는 거예요. 이렇게 팔뚝을 딱 걷으시면서 흉터 아직도 있다. 있죠. 저보고 이거 치료를 해주려고 그래서 보안이 이게 조금 여기에서만 치료를 할 게 아니라 병원을 꾸준히 다녀야 되는 상황이고 노랗게 고름이 잡혀 있었거든요. 그래서 선생님 이거 어쩌다가
그랬더니 자기가 뭐라고 했어? 아버지 방에서 자다가 응. 이제 이제 발령을 받으면 이제 전주에 못 가잖아요. 못 그렇게 가는 얘기 안 하셔서 다르게 얘기했어요. 거짓말 하셨어요. 어떻게 둘러서. 어쨌든 사실은 뭐 이제는 말할 수 있다. 그 오토바이 타고 갔다고. 안 그래. 안 그래? 그 이제 멀리 떠나니까 아. 전주에서 음. 그 남준영 박남준 시인이 음. 이제 그 57년 닭띠 음. 그 분들이 저 이제 환송해 준다고 음. 그래서 형네 집에서 잤어. 음. 근데 많이 먹고 음. 많이 마시고 잤는데 불을 너무 뜨겁게 떼가지고 아 마시고 자가지고 이제 여기 몸을 체위 안 변경 체위 변경을 할 수가 없어서 안 움직이고 그대로 자가지고 여기가 뒤었지. 아 뒤어서 예. 방치해가지고 그렇지. 그리고 에. 옷 입고 간 것도 남준형이 그 한 벌 졸업 뽑아주신 선물로 거죠? 뽑아준 거예요. 네, 그래서 나는 알겠습니다. 내가 하고 싶어서 그 옷을 입고 간 게 아니에요. 그래서 남준형이 이거 입고 출근해라. 예 알겠습니다. 난 누가 시키는 거 정말 잘하거든. 아무튼 이제 그때 첫 외모에서부터 윗분들한테 이미 찍혔죠. 배렸지 네, 벌써부터. 이미 찍혔어요. 새로 오신 교감생이 엄청 폐쇄적이고 엄청 고집스러운 분이신데 그분한테 이미 찍혔습니다. 예, 올 때부터 첫날부터 찍혔어요. 아무튼 그래서 선생님 이거 병원에 가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랬더니 여기서 치료를 해주라고 저 매일 오겠습니다. 그런데 그게 잊을 수 없는 게 팔뚝을 여기까지 딱 걷어서 올리셨는데 저 이 팔이 너무 인상에 남는 거예요. 그 남자들 팔뚝 하면 제가 이제 딸만 다섯인 집안에서 자라가지고 남자들의 뭐 접해보질 못해서 그러고 이 팔이 너무 매끈한 거 여자 팔 같이 저는 울락불락 이런 팔을 생각을 했는데 왜 그런지 그 팔이 좀 생각이 나더라고요. 너무 깔끔한 털도 없고 밋밋해가지고 팔이 되게 팔이 되게 뭐라고 해야 되나요? 아무튼 그랬어요. 근데 치료를 해줬는데 그 다음부터 계속 안 오셨어요. 한 번만 오시고 안 오셨어요. 아무튼 그러고 이제 지나고 있었는데 이제 선생님들이 이제 복도를 이렇게 지나치잖아요. 이제 쉬는 시간이거나 이렇게 되면 그러면 이렇게 제가 딱 지나가면 저는 이렇게 목례만 하고 지나가거든요. 막 해맑게 무서워요. 이렇게 이렇게 애기같이. 저는 일단 이렇게 목례만 하는데 만날 때만 한 번 만나면 웃을 수도 있겠어요. 근데 제 생각에는 근데 하루에 2번, 3번, 4번 만나도 계속 이렇게 웃는 거예요. 저한테만 그러셨나요? 항상 모든 선생님들한테? 저는 모든 세상의 모든 생명체들한테 항상 이렇게 동네 바보 해보였거든요 별명이. 네. 항상 웃어요. 뭐. 그럼 제가 그때 살짝 오해를 한 거군요. 많이 오해한 거죠. 저는 또 개미를 보고도 웃는 사람인데. 저는 왜 저만 보고 저렇게 웃으시나. 살짝 오해를 했습니다. 많이 하셨지. 그래서 그러다가 계속 이제 그 새로운 선생님이 오셨는데 학교가 약간 제가 이제까지 봐왔던 선생님들하고 좀 다르게 행동을 하셨어요 항상. 그래서 교감선생님하고 약간 트러블이 계속 있었고, 근데 저는 되게 독특하시다. 저는 이제 보건교사이기 때문에 뭐 그거에 대한 뭐 그 생각만 하고 있을지 물건을 하거나 이러진 않았었는데 좀 독특하시다. 그리고 아이들이 4월달, 5월달 이쯤에 보건실 되게 자주 와요. 수업 중간에. 그래서 왜 무슨 일이야? 그러면 와가지고 막 엉덩이로 이름 쓰고 도망가고 막 이상한 춤을 추고 도망가고 막 이래요. 왜 저러지? 왜 저러지? 이제 한 학생을 불러가지고 얘기를 했죠. 왜 자꾸 보건실에 와가지고 몇 학년 다니셨죠? 4학년이요? 4학년 아이들만. 네, 4학년 아이들만 보건실에 와가지고 그렇게 하고 가요. 그래서 이제 한 학생을 불러서 얘기를 했죠. 왜 자꾸 수업 시간에 왜 보건실에 와? 어디 아파서 오는 거야? 아니면 아파서 오는데 왜 말 못하고 그냥 가는 거야? 그랬더니 아니 4학년 쌤이 벌칙으로 1층에 있는 교장실, 교무실, 행정실, 보건실 중에 마음에 드는 선생님 교실에 가서 웃겨드리고 와라. 그게 벌칙이었대요. 맞나요? 맞아요. 왜냐면 음. 저는 이제 꼬치로도 애들을 때리는 성격이 아니니까 그때도 이제 애들 때리는 선생님들이 있었는데 벌을 주거나 근데 그것도 이렇게 신체적인 벌을 주거나 근데 저는 그래 본 적이 전혀 그때는 없어요. 체벌이 있었죠. 네, 있었죠. 저는 전혀 그래 본 적이 없고 그렇게 해서 아이들이 이제 또 웃고 그리고 벌이다 생각을 안 하고 벌은 받긴 받아야 되는데 벌은 아니고 그리고 이제 뭔가 이렇게 약간의 이제 틈을 만들어 가지고 그 틈을 이용해서 제가 아이들을 이제 가르치는 방식이었어요. 그게
근데 의도가 있었나요? 없었어요 그때도. 전혀. 제가 다 얘기했어요. 행정실, 교장실, 교감실, 교무실, 예? 그 보건실. 근데 아이들이 다 보건실만 오죠. 누가 교장실을 가요? 내가 의도하지 않았는데 아이들이 그렇게 결정을 했다니까요. 아 정말요? 아, 참 우연히 자꾸 겹치다 보니까 그 필연이 되고 그 필연이 네. 결국은 우리를 이렇게 엮어놔 버렸네. 아니 저도 그때 사심은 전혀 없었대. 그 당시만 하더라도 사심은 없었는데 아이들이 아무튼 그래서 그때도 역시 독특한 선생님이 독특하게 벌도 주시는구나. 아무튼 그러고 이제 넘어갔죠. 그때는 이제 선생님 이상 이하로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또 독특했던 게 뭐냐면 쉬는 시간에 이렇게 복도를 지나가잖아요. 그럼 아이들이 기본 5명 이렇게 붙어있어요. 목에 하나, 여기 하나, 여기 하나, 발 2개 잡고 막 선생님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막 계속 쫓아다니고, 거의 전교생이 구름대처럼 교수실만 이렇게 조줄조줄 쫓아다니고 그런 기이한 현상들이 많이 일어나곤 했죠. 그 당시. 그쵸, 기이하죠. 기이해요. 그러다가 근데 제가 오해를 좀 처음엔 했었나 봐요. 그래서 이러다가 계속 목도에 만나면 웃고 학생들 계속 저한테 오지. 선생님 무슨 의도를 가지고 이렇게 하시나. 그러다가 8월에 어느 날 아침에 엄청 쌀쌀했어요. 근데 이제 제가 이제 학교에 갈 일이 있었고, 그때 길수 씨도 이제 학교에 우연히 왔다가 또 학교에 온다고 하니까 아이들이 또 막 이렇게 왔어요. 막 재밌게 놀고 있고, 저는 이제 점심을 어떻게 하나 이러고 있는데 아이들은 점심 먹으러 집에 가고, 교수 씨가 저한테 둘밖에 없었으니까 같이 점심이라 할까요? 기억나세요? 그랬겠죠. 기억이 또 안 납니다. 아무튼 그래서 그 학교 앞에 있는 흑돼지 거기 식당을 가게 됐죠. 근데 겨울옷을 입고 나타나신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 덥지 않으세요? 옷이 되게 두꺼운데요. 그랬더니 그때 이렇게 추운 날 자기가 태어났다면서 어느 겨울날 새벽에 자기가 태어났는데 그 얘기한 거 기억해요? 네, 그건 본인이 얘기해 주세요. 사실이니까. 어떻게 얘기했는지 기억이 안 나? 딱 태어났는데 너무 추워가지고 너무 추워, 다시 다시 엄마한테 들어가고 들어가고, 싶다고. 그 얘기를 하는데 지금 아침에 그런 느낌을 받았다면서 너무 추워서 겨울옷을 입고 나왔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처음 만났는데 그 얘기를 들으니까 이거 좀 독특하다 생각을 했었는데 생각하니까 되게 특이하다. 어떻게 태어난 날을 기억을 하지? 이게 농담인지 개그인지 무슨 얘기인지 이렇게 하다 저는 웃으면서 그냥 하면서 밥을 먹었죠. 그러다가 그때 한번 만나고 9월 초쯤에 또 한 번 우연히 또 둘이 학교에 간 날이 있어가지고 그때도 같이 밥을 먹었던 거 어쨌든 아무튼 그랬어요. 그러다가 자기가 학생들한테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보건쌤 예쁘다. 기억나요? 예쁜 건 예쁘다고 얘기했겠죠. 난 거짓말하는 사람 아니니까. 아니 뭐 굳이 뭐 안 해도 될 말을. 왜? 예쁜 걸 보면 예쁘다 얘기하고 예쁘다 아무튼 뭐 예쁘다니까. 학생들한테 보건쌤 예쁘지? 뭐 아이들은 저를 워낙 좋아했으니까 그럼요 예쁘죠. 그럼 선생님 보건쌤 좋아해요? 뭐 어째요? 막 이러니까 아니 예쁘니까 좋지 당연히 아마 그렇게 얘기했을 것 같아요. 솔직하게 얘기했겠지.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아이들이 의도를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때부터 아이들이 이렇게 편지를 저한테 써서 이렇게 책상에 올려놔요. 선생님 4학년 선생님 좋아한대요. 이렇게 하고 오늘 선생님 뭐 시간 있으면 만나재요. 막 이렇게 아이들이 써가지고 알고 있었어요. 몰랐어요? 응? 애들이 그런 역할을 했구나. 뭘 몰라. 아니 자기가 반에서 무슨 얘기를 했으니까 아이들이 그랬겠지. 2학기 때 들어오니까. 그럼 저는 용고 넘겼죠. 아이들이 이제 그럴 수 있잖아요. 아이들 호기심에 이제 총각 선생님, 처녀 선생님이 계시니까 이제 그래서 그냥 그러고 지나고 있었는데 이제 어느 날 거기 이름이 뭐야? 기억 안 나지? 성미? 아니 성미 말고. 아니 거기 지리산에 그 전호. 전호가 그 보건실에 전화를 했어요. 거의 퇴근 시간 됐는데. 선생님 오늘 선생님이 만나고 싶대요. 선생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선생님이 나를 만나고 싶대? 왜 그러지? 기억나 안 나? 전화가 전화했던 거. 몰라요. 그래서 그날 만났잖아요. 전호 때문에 그랬구나.
아니, 뭘 계속 못 힘들게 하고 있어. 나 기억이 잘 안 나는데. 그래서 나 국회의원 해야겠다. 그러니까 저도 약간 조금 그 아이들 계속 쪽지로 보내온 거에 있어서 약간 좀 뭔가가 있긴 있었나 봐요. 그리고 그 전에 그게 있었어요. 제가 방학 때 교장 선생님 불러가지고 어떤 급한 공문을 처리해야 되니까 나와라. 그래서 그때 나갔어요. 그래서 길수 씨랑 그 밑에 선생님하고 같이 계셨어요. 그 교무실에. 지금 막 공부를 하고 이제 그날 이제 익산이니까 기차를 타고 가야 되니까 얼른 공문 작성을 하고 딱 가는데 제가 막 공문 작성하고 이제 제 옆에 딱 앉는 거예요. 뭐라고 했는지 기억나요? 응? 왜 다 기억이 안 난다고 그래. 나 정치해야 되나 봐. 기억이 안 나. 저한테 오셔서 보건 선생님은 방학이신데도 이렇게 아름다우시냐고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자기가 교무실에 다는 안 계시지 한두 분 선생님이 계셨는데 그래서 내가 네? 저는 사실 남자분들한테 아름답다는 얘기 뭐 예쁘다 이런 얘기도 잘 듣지 못했지만 아름답다는 얘기를 그때 당시에 듣고 좀 되게 놀랐어요. 아름답다고? 저는 웃고 넘겼는데 옆에 앉아가지고 막 저렇게 계속 보면서 역시 방학 중이신 거죠. 역시 아직 여전히 아름다우시네. 뭐 이 얘기를 옆에서 막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이제 공문 작성하고 집에 가려고 하니까 오늘 칠성예고? 응? 칠성예고. 거기에서 어느 아시는 시인분이 시 발표회를 하는데 거기 저랑 가실까요? 기억나요? 그 얘기 한 거 기억나나요? 그 기억나는 것 같은데. 그쵸? 근데 제가 여자들은 있잖아요. 하룻밤 잘 거면 좀 준비를 다 하고 왔어야 되는데 저는 그날 오려고 생각을 해서 아무 준비가 안 돼 있어서 사실 준비만 했었더라면 갔을 수도 있겠어요. 근데 제가 그때 아니 괜찮아요. 저 그냥 집에 갈게 하고 그냥 갔어요. 이제 거절한 기억나. 또 아니? 근데 그 얘기한 건 기억나죠. 그러면서 이제 기차를 타고 가면서 제가 또 문자를 보내죠. 너무 거절한 것 같아서 제가 준비를 해오지 아무것도 준비를 못 해와서 오늘 그냥 집에 갈게요. 그랬더니 답은 없었어요. 또 그런 일이 있었고 2학기 때 계약을 해서 아이들이 이제 적극적인 편지 공세도 있고 전화로 해서 그때 전화를 해서 오토바이를 타고 마령면에 가서 어느 계곡 앞에 있는 기억 앞에 있는 거. 포장마차에서 비빔국수를 먹었어요. 기억을 하나도 못 하시고 나 혼자 그냥 떠드는 거네 지금. 저는 조금 저는 왜 그러냐면 이제 길수 씨는 워낙 많은 여자분들이 있었고 저는 그때 이제 길수 씨가 처음 연애 대상자였기 때문에 제가 좀 기억이 좀 있을 수도 있겠어요. 이제 그래서 저는 세세한 날짜까지 다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9월 첫째 주인가 그때 만났어요. 같이 만나서 비빔국수 먹고 그땐 평일에 만나서 먹었고 그 다음에 일요일 날 또 전원가가 또 전화를 했어요. 선생님 일요일 날 뭐 하세요? 우리 선생님이 일요일 날 같이 또 만나재요. 그래서 그때 또 오토바이를 타고 삼계도를 여행을 했죠. 삼계도라면 어디죠? 지리산이 항상 걸쳐 있는 곳. 그러니까. 전라도, 전남, 경상남도. 세 개. 어디까지 가면 하동까지 갔던가? 악양이 경상도니까. 또 9월에 어느 날 헬멧을 쓰고 오토바이를 타고 나 왜 그랬나 모르겠어. 아무튼 삼계도를 여행을 하고 그날 돌아왔죠. 중간에 어디서 쉬었냐면요. 어느 시골 면에 있는 다방에 가서 기수 씨는 밀크 커피를 먹고 저는 칡차를 먹었어요. 기억도 안 나죠? 안 나죠. 네, 칡차를 먹었어요. 그리고 그 전에 저희가 이제 5시에 이제 학교가 끝나면 이제 저는 이제 기숙사에 있는데 그 초등학교에서 10분 거리에 있는 기숙사에 있어가지고 관사에 있어가지고 선생님 차를 이제 다른 선생님 차를 타고 이제 관사를 가서 퇴근을 했었는데 이제 못 가는 날도 있었어요. 그러면은 버스가 7시 반 차가 있는데 그 버스가 시골이다 보니까 올 때도 있고 안 올 때도 있어요. 그때 한두 번 교수 씨가 오토바이로 집에까지 데려다 주곤 했었죠. 한 2번 정도인가? 그래서 오토바이 뒤에 앉아야 되니까 또 잡기가 애매하잖아요. 내가 잡았던가 여기만 이렇게 잡았던가?
이게 잡아야 되죠. 다른지 잡을 잡아야지. 데는 없죠. 어깨를 이렇게 잡든지 허리를 이렇게 잡든지. 이렇게 하고 네. 그때도 그냥 단순히 제가 차가 없으니까 음. 단순한 뭐 그런 아무튼 그래서 오토바이도 그때 탔었고 그래서 이제 3개도 여행도 했었고 그러다가 이제 적극적으로 이제 대시를 하는 거죠. 그때 제각집에서 살고 있었죠. 관사에 살다가 장마가 져가지고 거기가 물에 잠겨가지고 동네에 있는 제각집에 이사를 했는데 거기 자기 초대한다고 가서 차나 마시자고 차 한 잔 마시자고. 전 그래서 제가 너무 순진했죠. 저는 이제 연애 경험이 없다 보니까 그냥 차 주는 줄 알고 갔어요. 근데 나중에 선생님들한테 경험담을 얘기하니까 왜 남자 혼자 사는 집에 차를 준다고 될 것 같냐. 그래서 저는 진짜 그런 생각은 전혀 없었고 그냥 차 마시러 갔어요. 맞다. 이거 말고 또 가장 중요한 얘기가 있었다. 뭐? 그리고 이제 그걸 빼먹었어요. 이게 잠깐 이게 시간의 흐름상. 그래서 아이들이 계속 쪽지를 주고 그리고 그 전이다. 전호가 전화하기 전에 내가 먼저 전화를 했던가? 그럼 헷갈려요. 아무튼 자기가 핸드폰을 다시 했어요. 기억나요? 하얀 핸드폰 목에 걸고 다녔잖아. 몰라요. 아무튼 목에 걸고 다닌 그 017 샘핑 핸드폰을 했어요. 그래서 막 자랑을 하러 다녀서 목에 애기같이 목에 걸고 이렇게 다니면서 핸드폰 자기 새 거 했다고 하면서 전화하라고. 그래서 제가 그냥 그 전에 이제 약간 오갔던 것도 있고 그래서 제가 농담으로 그럼 제가 전화해도 될까요? 그랬더니 전화를 하래요. 그래서 제가 진짜 고민 많이 했어요. 할까 말까 하다가 11시에 잠이 안 와서 11시에 진짜 제가 전화를 했어요. 제가 행동을 옮긴 거죠. 전화를 했어요. 그랬더니 받아요. 지금 뭐 하세요? 그랬더니 달빛에 책을 읽고 있어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예 그러세요. 아니 선생님이 핸드폰 새로 하셨다 그래가지고 근데 그때 내가 미쳤지. 미쳤지. 왜 그랬어요? 몰라 미쳤지 내가. 그래서 아이고. 선생님이 새로 핸드폰 하셨다 그러면 전화해봤어. 내가 미쳤지. 가지고 그랬더니 11시 넘어서 온대요. 10분 거리에 있었거든요. 온대요. 에? 아니야. 근데 지금 전화만 해봤어요. 저 끊을게요. 했더니 아니 온대요. 그래서 잠깐만 기다려도 제가 갈게요. 딱 끊었어요. 설마 올까 하고 저는 창문을 이렇게 내다보고 있어요. 계속 진짜 오는 거야 어쩌는 거야. 근데 저는 그때 이미 세수 다 하고 화장도 다 지우고 화장 뭐 진하게 하진 않았지만 화장 다 지우고 막 이러고 이제 편하게 있는데 온다고 하는 거예요. 진짜 올까 어쩌고 창문 봤는데 진짜 오토바이 소리가 나면 딱 앞에 섰어요. 관사 앞에. 그래서 그때 제가 나갔죠. 그래서 그때 그 인월면인데 거기에서 호프집이 하나 있었죠. 그건 기억나지? 그건 기억나요. 그치? 그건 기억나. 거기서 맥주를 먹으면서 그때 이제 다행히 호프집은 이게 조명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제가 막 그랬죠. 저 화장도 안 해가지고 나오기 싫었는데 오셔가지고 나왔어요. 했더니 아니라고 뭐 예쁘다고 그때 그랬지만 아름답다고 어쩌지. 근데 막 맥주를 마시고 헤어졌죠. 저는 생각이 안 나는데 그런 게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제가 용기를 내서 이제 행동을 했다는 거. 그래서 이제 그걸 계기로 이제 급속도로 가까워지게 된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아이들의 그것도 있었고 저의 행동도 있었고 그래서 이제 그래서 한두 번 만나서 포장마차 가서 뭣도 마시고 계속 인월면에서 호프집에서 맥주도 마시고 이렇게 하다가 자기 집에 초대해서 차 마시러 가자고 해서 차를 먹으러 가면은 조명을 이렇게 어둡게 꺼요. 그래서 약간 그 무드등 같은 거 막 딱 켜놓고 장사에게 노래를 틀어줘요. 알죠? 장사에게 노래를 틀어주는데 그 노래가 저는 살면서 처음 접한 가수고 노래가 되게 편안하고 되게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이렇게 벽을 저는 이쪽 벽에 기대고 있고 교수님 저쪽 벽에 기대고 있으면서 얘기를 해요. 교수님 저한테 뭐 이제까지 살면서 가장 뭐 행복했던 때는 언제예요? 뭐 어때요? 뭐 이런 얘기를 자꾸 하는데 좀 느낌이 다른 거예요. 이제까지 제가 살아왔었던 거랑 너무 이게 사람 대하는 것도 다르고 이게 분위기가 사람을 이렇게 만들었다고 해야 되나? 되게 좀 편하고 되게 좀 속도 깊고 되게 자상하고 아는 것도 너무 많다 막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막 이렇게
그렇게 하다가 같이 이제 항상 퇴근하고 나면 같이 근무를 하다 보니까 저녁에는 항상 밥을 같이 먹고 집에 가서 차 마시면서 이렇게 이런저런 얘기하고 그러다가 이제 우리 첫 키스 장소는 어딘가요? 운동장? 아니지. 아 진짜 몰라요? 제각집? 몰라요 진짜? 인월에서 밥을 먹고 인월 어디 뒷동산에 데리고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거기 제각집. 아 거기가 제각집이었어? 거기도 제각집이었지. 아 그래요? 응. 뭐 뒷동산에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그 깜깜한 데를 데리고 가더니 이제 그때 첫 키스를 하고 그 다음부터는 뭐 이제 다 오픈됐죠 뭐. 일사천리로 그냥 일사천. 그다 순서가 있더만요. 키스를 아니 손을 잡고 맨 처음에 손을 잡고 손 잡을 때 전 전기가 왔습니다. 왔어요? 함양에서. 아니 저는 이제 처음이니까 함양에서 꿈꾸는 섬 카페 가기 전에 버스에서 내려가지고 이렇게 손을 잡고서 이렇게 끌고 가는데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순서가 똑같더만요. 제가 이제까지 들었던 연애했을 때 그 남자 코스 순서가 있더라고요. 그대로 쭉 가고 역사가 이루어졌죠. 그 기수 씨가 사는 제각집에서. 그래서 저는 너무 놀라가지고 이제 결혼을 해야 된다. 전 너무 놀래서 이게 이제 26이었거든 제가 그때. 너무 놀래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이거 하면서 결혼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9월 어느 날 이제 그 역사가 이루어졌는데 10월 첫째 주 제가 날짜를 잡았어요. 저희 집에 갑시다. 상견례를 하러 갑시다. 기억나죠? 네.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결혼 준비했어요. 참 고지식한 분이시고. 네. 아 정말. 저도 참 계량한복은 입고 있었지만 생각은 벌써 먼 별나라에 있는 사람인데 뭐 그래가지고 자빠졌다고 결혼을 해야 된다고 해가지고 코 깨서 결혼했죠 뭐. 아 그런 거야? 아무튼 근데 그게 그걸 하고 나서 근데 그 상견례 가기 전에 그 호프집에서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게 전후가 잘 생각이 안 나. 결혼하자 먼저 얘기를 했던가 그리고 잡아뜨렸던가 그건 기억이 안 난다. 어쨌든 결혼을 하자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 사람이다 싶더라고요. 전 이제까지 성격이 되게 유유부단했는데 그럼 어떻게 결정을 이렇게 빨리 내렸나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면 되겠다 싶어서 저도 흔쾌히 허락을 했고 그때 항상 우기는 게 있어요. 아이를 5만 낳자고 그때 그 얘기 했었어요 자기가. 그렇죠. 결혼하면 아이 5은 낳아야 된대요. 그럼요. 나는 행복한 가정을 꾸리는 게 옛날에 얘기했잖아요. 나 고등학교 졸업하고 바로 결혼하려고 그러니까 했었다고. 그랬대요. 그때부터 이제 여자분을 이게 집안에 이게 인사를 드리고 그 가정을 꾸리는 게 제가 그렇게 살지 못했으니까. 그쵸. 그게 꿈이라고. 맞아요. 그런 꿈이 있었대요. 그래서 자기 지금 그때 29이었고 전 26이었고 너무 늦었다면서 빨리 결혼하고 싶다고. 근데 애는 저는 기억이 사실은 안 나요. 솔직히 애기 5은 낳아야 된다고 했는데 저는 그때 아마 그렇게 넘겼을 거예요. 뭐 결혼하면 뭐 무슨 5이야. 내가 낳고 싶으면 낳는 거지. 전 둘만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은 6남매가 되었지만 아무튼 그런 약속을 제가 했대요. 그래서 이제 둘 낳고 나서 셋째 낳으려고 할 때 계속 그 얘기를 뒷먹이는 거죠. 근데 나는 기억이 안 난다 막 이래가지고 그 넘어가고 10월 첫째 주에 이제 인사를 하러 가게 되죠. 근데 저희 엄마 아빠는 흡족해 하시지. 뭐 교사 사위 데리고 왔지. 인물도 훤하지. 엄마 아빠한테 잘해. 그 뒤부터 결혼 준비를 한가 동시에 자주 집에 갔었는데 그때마다 요리를 해줘요. 막 요리 재료를 막 준비해가지고 막 김밥도 싸드려. 자기가 이제까지 먹었던 맛있는 요리들을 막 해드리는 거. 엄마 아빠는 막 어안이 벙벙하지. 이제 딸만 5이신 집에 첫째 사이가 들으려고 하는데 너무 잘하지. 그리고 그때 저희 엄마가 생일이 10월 초쯤에 있었어요. 그때 저한테는 주지 않았던 장미꽃 백송이를 저희 엄마한테 드린 거예요. 저희 엄마는 완전히 이제 뻑이 가가지고 막 첫째 사위 하면 완전히 막 너무 예쁜 거지. 그리고 막 둘이 이제 같이 밥 먹다가 이제 어딜 가거나 이런 거 이제 하늘에 별이 이쁘고 달이 이쁘잖아. 꼭 전화를 해요 저희 엄마한테. 어머니 뭐 지금 하늘에 별이 뜨고 달이 떴는데
이렇게 예쁜 딸 낳아줘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러면서 자꾸 수시로 막 전화해요, 엄마한테. 의도가 있었나요? 아니 좋은 거 있으면 뭐 같이 보자고 하는 게 더 그런 거. 아니야, 아무튼 그렇게 전화를 하길래 넉살도 좋다. 저는 막 이러고 있었고, 이제 저희 집에 먼저 인사를 갖고, 그 다음에 이제 자기 집에 인사를 갖고, 그리고 이제 상견례를 하게 됐고, 이제 결혼식이 남아 있는 거죠. 근데 길수 씨는 전통 결혼식을 하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여자들의 노망이잖아요. 웨딩드레스를 입어야 되잖아. 근데 전통 결혼식을 하고 싶다고 했어요. 근데 이제 워낙에 제가 이제 약간의 독특하다는 걸 알고 이게 자유분방하고 어디 얽매이는 걸 싫어한다는 걸 알기 때문에 이제 양보를 했죠. 그럼 제 웨딩 촬영은 하도록, 저는 웨딩 촬영하면 전통 결혼식을 하도록 하겠다 해가지고 웨딩 촬영을 하고 전통 결혼식을 했죠. 그 동지 다음 날 12월 22일 날 전주 향교에서 전통 결혼식을 올리게 됐어요. 근데 이제 어머님 집에 인사를 갔는데 결혼을 언제 할래? 이제 그때 살짝 얘기가 오갔는데 길수 씨가 올해 하죠. 그랬더니 어머님이 아유 너 29이니까 올해 하면 안 돼. 그럼 동지 다음 날 하죠. 그 동지 다음이 뭐 옛날에는 그 해 다음에는 다음에가 시작되는 걸 의미를 했나 봐요. 동지 다음 날 하죠. 그때 마침 그때 일요일이었나 토요일이었나 기였어요. 그래가지고 그때 전통 혼례를 올리게 돼서 지금 21년이죠. 네. 작년 20주년이었고 지금 21년째 아이 6남매를 낳고 아주 행복하게 잘 살고 있습니다. 중간에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어요. 교사 그런 얘기는 다음 2부에. 2부에. 제가 조금 이게 지금 시나리오를 작성을 했었어야 되는데 좀 헷갈렸어요. 엄청 긴 것 같아요.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네, 감사합니다. 네, 아무튼 이제 2부에 찾아뵙겠습니다. 이야기를 들으시고 이제 연애했던 거 잠깐 생각해 보시고 밖에 비 오는 거 풍경 바라보시고 이러면 좋으실 것 같아서 제가 두서없이 얘기를 꺼내게 됐습니다. 네, 안녕. 30분 넘어간 거 아니야? 몇 분이야? 32분.